6월 달에 어떤 작업이 끝나고 어떻게 그 농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주제는요, 잡초로 편하게 농사짓기, 잡초를 농사 크게 키우는 선생님으로 이유, 모시고 그 있는 다음에 뿌리 선생님의 만들기와 이제 풀매기, 유튜브인데, 잡초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이 자료 보관을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2편. 저는 이제 4, 5그룹의 농사를 짓고 있고요. 자연 순환 유기농업이죠. 내가 줄여서는 자연 하는 유기농이고요. 농사는 조금 더 다른데, 줄여서는 이제 자연농이라 나는 하는데요. 제가 지금 숲농업으로서 살고 있는 데는 제주도입니다. 애월읍인데 숲이면서 거기에서 정원이면서 300곳인데 여기서 텃밭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농사 짓기 이 시작한 지는 선생님은 이제 11년 됐습니다. 전적으로 텃밭 11년 농사를 하고 전에는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한 요즘 15분 거리에 제가 있는 데서 거기서 농장했고요. 10년은 이제 여기에 이사 와가지고 주로 현재 숲을 일구는데 집중을 했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만드는데 아마 이제 집중을 4월 달에 했는데, 제가 리뷰했었죠. 앞으로는 텃밭을 조금 작물 이제 가꾸기 심기 전에 위해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겨울 있습니다. 작물 이제 가을에 좋아하는 심었던 이제 지금 겨울 동안 수확 끝내고 이날이부터 이제 씨앗이 달리는 새롭게 4월 달에 심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있는데, 자란 풀 그래서 이제 제주도 농사에서 반 제일 만들기 중요한 위해서는 게 이제 4월 말부터 풀 관리라고 작물을 생각합니다. 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풀을 뽑고 이제 다른 일반 자르고 농업하고 그런 방식으로 달리 해서 멀칭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멀칭했죠. 지금 자, 이분이 농사 준비 이제 완전 하고 있는 끝난 건데 저는 이제 농사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이사 풀하고 온 지가 같이 12년째인데 만으로요. 하는 농사를 지향하기 여기는 농사 때문에 한 번도 안 지었던 야산지였습니다. 풀에 대한 마을 분들이 옛날에 이제 도루로 사용했던 그 농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관리를 어떻게 할 작물이 것인가 자라는 야산 숲같이 다시 벌어진 한번 곳에 생각하고 이제 있습니다. 농사는 한 번도 안 지었던 데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 지금 우리 돌이 보일 정도로 텃밭에는 그 토심이 거의 뭐 거의 나무들이 정도로 이제 많은데, 그 흙 조금 걷어내면요 전부 다 거기에 돌입니다. 밑에가 안반이죠 뭐. 이 채소들을 좀 심어볼까 농사 되느냐 할 정도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여기 고랑만 이제 흙을 약간 올리고 그 다음에 옥새 같은 거는 뭐 다 그 곡괭이로 파면서 다 제거했고 잡목도 제거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랑에 흙만 조금 두둑을 올려서 이제 두둑을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서 멀칭하고 이제 지금까지 밭갈이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1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유기물 멀칭하는 거죠. 아까 그 풀 근데 이분 같은 뽑은 경우는 것들을 이제 그 자리에 너무 멀칭하는 농업에만 저는 이제 무거운 상태에서 텃밭 농사에 유기물 올인하기 멀칭하는데 때문에 그 이유는 저는 이제 나로서는 토양 도저히 보고요. 그다음 방지하는 거, 따라할 수 그다음에 없고, 이제 멀칭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좋은 녹색 점만 유기물 아닙니까? 갈색 유기물은 이제 내 12월 달 돼가면 이제 농사에 낙엽 같은 것들 이제 갈색이라고 응용하려고 하고 그랬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4월 달에 나는 되니까 전적으로 아까 사진도 보시다시피 텃밭 파란 농사에만 풀이니까 녹색 유기물을 덮어줘서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양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이제 점만 미생물이나 서식이나 양분을 조금 굉장히 빨리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영양을 많이 공급하는 응용하려고 거죠. 그 다음에 미생물 하고 서식 있습니다. 환경이 되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이분은 보통적으로 약혼을 이제 토양에 많이 유기물이 하는데, 많고 미생물이 많은 좋은 토양이 지금 내 밭에 돼지 감자가 많이 있는데, 땅속 집어넣는 돼지 게 아니라 감자는 멀칭하는 거고요. 숲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인기가 없는 것 미생물이 살게 같아서 되고 서식 환경이 되고 또 그다음에 먹기도 조금 이제 유기물들은 영양이 되는 거죠. 귀찮고 그래서 해서 토양 관리가 되면서 약혼을 토양 좀 관리가 되니까 심어볼까 작물들이 그 영양 먹어 자란 생각하고 흙의 있습니다. 영양을 담아내는 거죠. 그냥 고품질 생산할 수 약혼은 있고요. 키가 크기 그다음에 때문에 우리가 전편에서 계속 풀 관리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현대 좋고, 농업이 이제 밑거름 놓고 또 약혼 같은 경우는 밑거름하고 밭갈이 하니까 보통 20cm 제때제때 수확을 하지 않아도 이제 표토층 농사라 그러는데 시간 되는 대로 수확을 하면 되기 우리가 때문에 화학농이든 친환경이든 유기농이든 내가 하기 뭐 좋은 자연농도 작물이라는 밭갈이는 생각이 거의 듭니다. 이제 표토층 농사 아닙니까? 저는 이제 심도층까지 쓰는 그래서 또 표토층, 심도층 전체 쓰는 옛날에도 정층 약혼을 농사를 조금 하는 거고요. 했는데, 그다음에 내가 이제 농업에 제일 먼 거는 전념하지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못하는 게 뭐 바람에 잡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비닐 약혼 멀칭하고 씨앗이 제초제 없어진 쓰는데요. 근데 상태입니다. 제초제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죠. 이제 몇십 년 지나도 이분은 이제 지금 남을 유수안에서 그래서 농사를 중에 짓고 있는데, 이제 현존하는 그 이분한테 최악의 약혼을 좀 이제 얻어서 화학물이랄까 그런 유해독 심어볼까 있는 게뭐 합니다. 제초제를 할 정도로요. 그래서 내가 제초제만큼 한 이제 20년 이상 일치 안 쓰려는 것이고 알고 지내는 또한 비닐 분인데, 멀칭도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 참 멀칭 농사에 하는 그 제일 근거는 열심인 게 멀칭하면서 흙을 배울 살리지만 점이 참 뭐냐면 이제 많습니다. 잡초들이 굉장히 다루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멀칭 안 했을 때 흙이 노출된 상태에서는 뭐냐면 이제 풀이 혹시 여러분도 토양이 나빠지니까요. 풀이 틈새 없이 텃밭 자라지 농사를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풀이 하나 자라고 하려면 이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틈새 없이 자란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자라거든요. 이왕 그리고 할 그 거면 풀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 멀칭 일반 농업으로 하는 뽑기가 되게 농약이나 쉽습니다. 제초제를 왜냐면 하지 다 않고 뽑히죠. 그러니까 농사짓는 우리가 방법으로 노출된 하면 토양에서 잡초 건강에 제거하는 게 좋은 노동력의 뭐 10분의 1이면 되지 않을까 작물을 싶습니다. 구하지 저희들도 않을까 이제 고랑에는 생각합니다. 흙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왕이면 제일 힘든 게 인삼보다는 그 산삼이 흙이 좋다고 하지 노출된 곳에 않습니까? 풀이 자라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유기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고랑 안 덮었는데 산삼처럼 유기물이 있으면 저도 이번에 자연 이제 그대로 고랑을 다 자연이 덮을 예정이거든요. 길러주는 왜냐하면 농사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작물을 그래서 두둑 같은 얻을 경우는 수 이제 있으면 그렇게 멀칭하는 이유가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없는 이제 해결하려고요. 아주 몸에 뭐 좋은 제초제고 빈대하다 보니까 식품이기 고랑에 때문에 난 풀을 제외한 좋지 않을까 두둑의 풀은 뭐 너무 쉽거든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멀칭하는 이유 또 하나 그래서 있고요. 저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멀칭돼 이 있으니까 고랑에 시중에서 멀칭할 때 있지 돈을 않습니까? 주고도 그러다 살 수 보니까 없는 이게 굳어지지 않습니까? 작물을 이제 뿌리까지 뽑아야 되니까 이제 만들기 제주도면 위해서 골갱이 6점은 호미로이가 조금 힘이 뽑으려니까 뭐 들어도 단단하지 않습니까? 흙이 이제 숲농업을 아까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굳어지는 거니까요. 여름 연구하고 돼가지고 뭐 7, 있습니다. 8월 때는 굉장히 힘들죠. 숲농업을 그게 쉽게 때문에 말하면 힘든 거거든요. 저희들은 이게 옛날 멀칭돼 있으니까요. 산에서 풀은 채취하던 뭐 것처럼 뽑힙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노동력이 뭐 10분 자연이 길러준 그러니까 같은 풀 뽑는 그야말로 작업에 다른 농가에 비해서는 뭐 너무 농약이나 수월하죠. 이거는 아마 제가 처음으로 제초제나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제일 거 비장의 없는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잡초 건강한 해결의 제일 큰 이유다. 식품을 유기를 얻을 수 있지 멀칭하는 거, 않을까 토양 살리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런 이 생각을 얘기는 가지고 아마 한 번도 안 했던 얘기인데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자 그렇게 멀칭한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0여 종의 이제 토종 씨앗과 이제 토종 모종들, 이제 참외들, 요즘에는 뭐 호박, 무슨 이것들 미나리를 심기 위해서 토종들이죠. 키워서 이제 조금 심었습니다. 자, 4월 말과 5월 조그맣게 초에 연못도 심었고요. 만들고 지금은 이제 있는데 5월 말에 반 모습입니다. 내가 자, 좋아하는 작물들 많이 자라. 작물부터 제가 이제 4월 달에 하나하나 리뷰하고는 5월 달 심어가도록 안에 있죠. 하겠습니다. 지금 6월 달 이제 거의 말 돼 가는데요. 지금이 하게 된 보시면 이제 5월 달이니까 이제 토마토, 텃밭 농사를 고추하고 하려면 몇 가지 한 30본 정도는 외부에서 좀 더 사왔습니다. 몸에 좋은 이제 집사람이 이제 좀 먹고 자는 거 있어가지고 식품을 가지하고 몇 개는 이제 바로 집 앞에 틀밭에 얻을 수 심었거든요. 있으면 이렇게 좋지 나머지는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밭 전체는 이제 전적으로 주, 이분의 밭은 이제 농사법에 농사하는 데는 이제 토종 작물 위주로 이게 심었어요.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보시면 이제 배울 점이 이제 많아서 5월 말인데 많이 참고하고 작물들은 있습니다. 보이고 잡초는 그렇게 안 자랐죠. 잡초가 좀 많이 자라줘야 되는데 여기가 밭이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거의 토심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또 농지를 안 쓰고 이제 야산지다 보다 보니까 우리가 야산지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성 땅이거든요. 소나무가 자라고 여기도 이제 소나무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질소 생산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금 얘기는 뭐냐면 이분의 토양의 세균류가 특기는 적고 거의 뭐랄까 양계입니다, 균류가 많았던 양계. 토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양이 병아리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잡초도 다 그렇게 안 자라고 키우기에 있습니다. 잡초 아주 이제 작물이 보일 정도. 여기는 보시면은 열심히 분입니다. 사료도 이제 직접 만들어서 참외밭인데요. 참외가 거의 안 보이죠. 이거 앞에 노란 거는 유정란을 이제 기르는 작년 가을에 그런 심었던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종 보리콩입니다. 씨앗 받으려고 한 거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풀들이 많이 자라서 지금 참외 같은 키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일 정도로 이제 풀이 덮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더 자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좀 아쉽지만 이제 저 밭 전체가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약간의 풀을 자라주니까 그리고 좋은 것 이분은 같은데요. 이분처럼 말을 잘하는 분을 여기는 이제 작물이 보이죠. 제주도에서는 이제 말장시라고 하는데 풀이 잡초가 작물을 참 재미있는 압도해줘야 되거든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직도 풀이 좀 덜 다른 겁니다. 보시면 이제 작년에 심은 양배추, 가운데는 약혼, 그 다음에 옆에는 수수, 옥수수, 그 다음에 들깨, 뭐 이분의 호박 여러 가지 농사법은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한 분들 작물만 오셔가지고 뭘 집중적으로 심었는지 잘 키우는 모르세요. 농사가 그리고 아니고 풀 뽑으라니까 뭐 여러 그 작물을 실습생들이 그 몇 년 전에 한 하니까 군데서 작물을 상당수 같이 뽑아버렸더라고요. 그걸 하는 가르쳐던데요. 그 농사입니다. 정도로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이런 이때는 이제 농사를 잡초를 키운 시기다 보니까 추구하고 근데 있습니다. 잡초가 더 많이 자라줘야 되는데 5월 말이나 한 달인데도 좀 작은 덜 자랐죠. 농토에서 여기는 또 그나마 이제
그 작물을 농사 앞둘 정도 짓기에는 잡초를 이제 이런 자랐는데 방법이 저는 이제 이런 토양을 좋을 원하고 거라는 있거든요. 생각을 이런 합니다. 방식의 농사를 원하고 있어요. 다른 데 같으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뭐 사람들이 와셔가지고 보시고는 뭐 이건 방치다 뭔 농사냐 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잡초가 작물을 앞둘 정도로 이제 잡초가 자라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제가 원하는 농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여기를 제외하는 데는 다 하는 데는 이제 잡초가 그렇게 안 자랐습니다. 보시고 또 사진에도 보면 잡초가 안 자란 데 많죠. 왜냐면 멀쩡하다 내가 보면 엊그제도 토양이 여기 좋아지고 다녀왔는데 잡초들이 그 뭐 노출된 고랑은 이제 틈새에 많이 거의 자랐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제 약혼을 많이 띄엄띄엄 심어놓은 자라거든요. 상태였습니다. 그런 게 좀 왜냐하면 있습니다. 토양이 좋아지다 보면 또 손길이 멀쩡하다 부족할 보니까 이제 땐 잡초가 덜 약혼 발생하지. 농사가 가장 근데 편하기 이제 때문입니다. 자란 잡초라도 좀 많이 커줘야 되는데 이게 좀 제가 이제 분별하려야겠죠. 여기 잡초보다는 이분은 지금 작물보다는 잡초가 더 자라지는데 사모님하고 덜 둘이만 자라가지고 지금 사는데 자녀 없이 잡초의 사모님하고 둘이만 그 사는데 김내기 같은 건 일치 안 합니다. 이때는요. 사모님은 저는 왜냐 그러면 전혀 잡초가 농사에 자라줘야 관심이 되는 없어서 그 농사를 하기 다른 때문에 마트인가 아마 어디 다닌 단물 걸로 알고 같으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벌써 김맥이 한 번 다 그래서 끝냈겠죠. 이 농사를 근데 거의 저는 혼자 이제 짓고 잡초가 있습니다. 작물을 압도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가 그 잡초나 농사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도로변에서 이제 본 이제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닭장이죠. 앞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이게 바퀴가 달렸고요. 이동 닭장입니다. 그 작년은 이쪽 반대편에 있었고요. 올해는 이제 저 혼자서 이동시킨 겁니다.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 돌 얹은 거는 이제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또 봄 가을에 남서풍이 불거든요. 이 바람이 뭐 거의 태풍급이니까요. 그래서 안 날리도록 이제 단단하게 한 거고요. 이 닭장은 이제 그 센터 닭장이 아니고요. 중간 그 거점의 그 센터입니다. 지금 뒤에 있는 하얀 건물 옆으로 이제 닭장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나와서 좀 활동적인 제가 이제 뭐냐면 자가 소비할 닭들을 우선적으로 내치거든요. 여기서 이제 풀 같은 거 충분히 먹이고 이제 제가 필요할 때에 이제 자가 소비하니까요. 그리고 또 닭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짓지는 못하고 있는데 도구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또 닭장이 여기서 닭들이 풀어놓기도 하지만은 제가 작업할 땐 풀어놓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풀어놓게 되면 이제 여기가 들개들이 많다 보니까 위협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동 닭장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닭장이 세 가지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닭장은 제가 일손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그거는 나중에 리뷰하고 이것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어떤 식으로 지었는지 보시면 태풍에 대비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문을 다 옆으로 다 닫게 돼 있고 이제 먹이통이 있고 산란 그 통도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횃대도 다 갖춰져 있고요. 뭐 작지만은 이제 그 안에는 뭐 일반 닭장의 축소판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리고 보시면 이제 아간 5월 말이고요. 자 6월 중순입니다. 자 6월 중순의 반 모습입니다. 여기서 뭐 집 앞에서 현관 앞에서 마당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밭들 그 밭 전체의 반 이상은 잡초 풀을 키우는 밭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작물 키우는 밭입니다. 작물 키우는 밭으로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자초를 키우면서 반은 이제 풀을 키우는 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이제 토마토 맞죠? 보시면 이제 잡초 많이 자랐죠? 이거보다는 더 자라줘야 되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아까 꽃가지 사진입니다만은 그나마 조금 이제 한 보름 지나니까 그나마 이제 좀 작물을 압도할 정도로 이제 풀이 자라준 거거든요. 이게 조금 더 자라준 토양이 좋은 거거든요. 이제 뭐 이 정도 이제 풀이 자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분들 오면 뭐 이건 방치다 뭐 이따 농사가 있냐 뭐 이게 뭔 도로변이거든요. 사람들 더 처차합니다. 뭐 지나가다 산책하다가 다 보고요. 저거 무슨 뭐 잡초도 아니고 작물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같이 얘기들 하는 거 그 정도 드릴 정도니까요. 보시면 또 양배추가 작년에 심어진 건 양배추인데 뭐 벌레 다 먹었어. 이게 양배추 맞냐 할 정도로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원하고요. 또 양배추도 이렇게 자라는 게 저는 이제 충분한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아까도 보였습니다만 이게 그
약혼도 보이고 들깨도 보이고 옥수수 보이고 양배추 작년에 심은 거 보시면 이제 양배추 같은 거 벌레 다 먹지 않습니까? 이제 2월 달부터 4월 말까지는요, 5월 초순까지는 뭐 진드물이 완전 덮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씨앗 나눔이나 모종 나눌 때 이제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오셔가지고들 뭐 자신들끼리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농사냐, 뭐 양배추인데 하나도 안 될 거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면서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그 5월 중순 되고 5월 말 되면니까요, 지금 6월 중순인데 진드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배추벌레라고 그러죠. 나방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겉에 이비를 이렇게 먹어도 결구되는 건 아주 지장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8월 말에 9월 초에 심으면 보통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 수확 다 끝나거든요. 다른 이제 우리 그 양배추 농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 8월 달에 수확하니까요. 이제 저는 이제 뿌리를 만들고 나서 한 6개월 더 키우는 거죠. 수확하는 게 이제 정상이고, 또 이렇게 먹어도요, 위에 가운데서 새로운 이제 잎사귀 나오면서 결구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지향하는 농사고 이게 정말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진딧물이 이렇게 와놔도 회복이 된다는 거. 이렇게 나방이 와서 먹어치워도 매년 먹거든요. 그런데 결구되는 건 뭐 큰 지장 없고요. 뭐 조금 작을지 몰라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담아내는 건 뭐냐면 흙의 영양분이니까요. 자, 그나마 이제 풀이 좀 맞았죠? 자, 보시면 이제 풀이 제가 만족할 만큼 풀이 자란 건 아니고 잡초들이요, 더 자라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제가 원하는 농사, 제가 이제 전축 농사하면서 4그룹과 5그룹 농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제일 그 원하는 농사가 되는데 풀이 조금 덜 자랐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이제 그 잡초가 이제 곧 있으면 장마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잡초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이제 잡초들이 작물을 앞당기죠. 자, 아까 보시면은 이제 참외밭 했지 않습니까? 풀을 김매기 한 겁니다. 잡초를 제거한 겁니다. 왜냐면 참외는 키가 작다 보니까 아까 참외가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풀이 덮여가지고 그 풀 김매기를 해서 그 이제 잡초는 뭐냐면 이제 파란색 아닙니까? 그래서 녹색 유기물이 돼서 이제 멀칭하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참외만 남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작물들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참외하고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잡초 매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장마를 앞두은 시기에 장마 오기 전에 1차 김매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작업하는 농사 과정의 제일 핵심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적으로 이제 굉장히 빨리들 잡초 제거하죠. 제가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수박밭인데, 수박도 거의 키가 얕다 보니까 수박이 안 보일 정도로요, 뭐 풀 속에 덮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풀 김매기 했습니다. 잡초 매고 잡초를 깔아주고, 이제 보시면 이제 수박들이 이제 활기차게 자라기 시작했는데, 자, 아까 보이시던 양배추 밭에 약혼하고 자란 곳에 풀 맨 겁니다. 잡초 제거했죠? 그래서 밑에 깔아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장마 되니까요. 6월 20일 정도 되면 제주도는 장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일주일 늦어진다면은 잡초를 키워서 이때에 그 작물하고 경쟁시킨 다음에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키가 작다 보니까 굉장히 제거기도 힘들고, 또 멀칭 안 되다 보니까 잡초 작업이 아마 제가 잡초 제거하는 노동력이 한번 몇 배 들거든요. 일반 농사 하시는 분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멀칭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잡초 경쟁한 다음에 이제 풀을 제거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작물만 보이죠? 보시면 이제 작물들이 여러 가지 심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만 뭐 약혼이면 약혼만 심고, 아니면 옥수밭 있고 그런 게 아니라요. 4그룹에 5그룹의 농사에서 제일 묘면 이렇게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제가 원하는 게 뭐냐, 전축 농사다 아닙니까? 그 이제 표토층과 심토층과 쓰는 농사, 그 활용하는 농사 짓는 방법이거든요. 작물 또 키우는 식재하는 방법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리뷰할 거고 그거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보시면은 왜 그런지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면 나중에요, 계속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보시면 이제 잡초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4월 말에
잡초들 매서 작물 심기 전에 멀칭하고 또 두 번째에 녹색 유기물이죠. 자, 녹색은 영양분 그대로 있다 그랬죠. 그걸 멀칭해가지고 이제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칭 재료가 뭐 따로 구워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약혼이나 작물하고 이제 경쟁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면 뿌리 만들기가 끝난 거죠. 1차.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요. 모종 때 1차, 2차 끝나고 심을 때 3차, 지금 4차 뿌리 만들기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뿌리 만들기 뭐냐, 작물 심자마자 봄밭에서 뿌리를 많이 만드는 시기거든요. 이때 안 만들면은요, 이제 뿌리를 많이 만들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보면 금방 3살째 버릇이 여든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때 버릇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물이 파종하고 아니면 심고 이때 뿌리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잡초를 통해서 토양 깊이 들어가게 하는 이제 그러니까 잡초는 뭐냐면 이제 수천 년 동안 씨앗이 맺게 되면서 잡초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까? 작물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작물은 뭐냐면 이제 씨앗이 많이 달리고 그 뿌리는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달리고 빨리 크는 쪽으로 육정해왔기 때문에 잡초같이 자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잡초하고 작물하고 경쟁시키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경쟁시키면서 잡초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걸 보고 여기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서 작물들이 뿌리를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 방식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일 때 2번 봄밭에 심었을 때 뿌리를 많이 만드는 환경 2번을 걸치게 됩니다. 뿌리 만들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봄밭에 심으면서 뿌리 많이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잡초 이제 작물이 5월 초에 심고 나서 그 후에 잡초가 자랐으니까 잡초하고 경쟁시키면서 토양 깊이 작물들이 뿌리가 내려가도록 심터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뿌리가 내려갈 때에 미생물 같이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작물은 모든 식물은 뿌리 앞에 이제 식물이 탄소 동화작용이 일으키면서 양분을 어디에 뿌리 끝에 일부 양분을 내놓거든요. 왜냐하면 당과 탄수화물과 수분 같은 이게 자연적인 섭리니까요. 그러면 그 뿌리 앞에 미생물이 몰리는 게 궁극균이라 그죠? 바로 전편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뿌리가 땅속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뿌리 앞에는 뭐가 있냐면 미생물층이 있습니다. 그게 균균이라 그러거든요. 근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작물이 잘 자라고 크게 자라고 뿌리가 많은데 만약 그만큼 미생물이 많다는 거고요. 토양 깊이 뿌리가 뻗었다는 건 그 토양 깊이에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은 그 앞에서 그 초병 역할을 해주면서 양분이 있으면 유기물이 있으면 분해해주면 식물은 또 빨아들고 또 그 식물이 뿌리가 내놓는 양분을 먹고 미생물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농사 짓는 거고 작물이 농사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잡초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토층과의 미생물을 많이 끌어내리는 게 우리가 그 토양 살리고 전축 농사하는 방법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작업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보시면 이제 잡초가 이제 녹색 유기물이 덮여지니까 양분이 공급하면서 토양에 살고 있는 미생물, 그 중에서 이제 녹색 유기물이니까 어떤 박테리아, 세균 같은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갈색 낙엽 같은 건 양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갈색 유기물은 낙엽 같은 데는 누가 사냐면 균사가 살거든요. 우리가 또 궁균의 앞에는 뭐냐면 사상균이 거의 대부분이 살거든요. 세균도 살고 뭐 진균도 살지만은 상당수가 뭐냐 10대 1 정도는 100이라 그러면요 90%는 뭐다 10대 9 정도는 사상균입니다. 균류거든요. 균사거든요. 그러니까 균사 정도는 뭐냐면 이제 세균이 질소를 공급하는 것이고 균사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만 이제 질소를 생산한다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100이라 그러면 10% 정도만 질소 양분을 생산할 수 있다. 근데 세균류 같은 경우는 녹색 유기물 했을 때 세균류가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90% 정도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밝혀낸 내용인데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멀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 정보가 너무 알려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갈색 유기물, 낙엽 같은 유기물로 멀쩡하죠. 저희 같은 거 그래서 녹색 유기물과 갈색 유기물 차이가 있다 그랬죠. 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은 잡초 녹색 유기물 아닙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 자, 이제는 보시면은 아까 사진보다는 훨씬 빨리 자랐죠. 자, 수박들이 아까 뭐 잡초에 밀려서 조그만한 게요. 풀 뽑고 나니까 뭐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뭐 옥수수도 하루가 자라고 쑥쑥 자라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거의 한 달 반 동안 뭐야 잡초한테 밀렸지 않습니까? 똥차한테 밀면 뭐 형하고 누나한테 밀리다가 이제는 딱 이제 어디 가버리니까 이제 작물들이 뭐 독차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나갈 때 다르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보시면 참외도 많이 자랐지 않습니까? 이거 며칠 안 됐거든요. 보름 사이 이렇게 자랍니다. 뭐 보름도 안 됐죠. 아까 그 김매기한 상태는 거의 그 일주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 빨리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달 넘게 뭐 풀에 미어가지고 한 달 더 되죠. 자라지 못하고 숨통을 못 쥐었거든요. 잡초들이 압도해 버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잡초가 제거되니까 뭐 하루 다르게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물을 키우는 쪽은 아니고 한 달 반 정도는 뭘까 뿌리를 만드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잡초 제거한 다음에 이제 장마 기간에 작물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작물을 키울 겁니다. 키로.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작았다가 이제는 뭐냐 장마 끝나면요 거의 같아요. 크기가요. 그래서 잡초를 활용해서 농사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잡초를 키우는 게 그게 뭐냐 잡초 키우니까 녹색 유기물이 되죠. 뽑으니까 그래서 세균류 증가시키는 거고 그래서 질소 같은 영양분을 많이 생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 선식이라든가 이제 생산이 되니까요. 자, 자연적 방법으로 이제 작물에 뿌리를 많이 바르는 거죠. 잡초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심도층까지 잡초나 또 이제 작물에 이제 심도층까지 이제 미생물 같은 걸 내려보는 거예요. 균규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농장에 아까 그 고랑 같은데 풀이 서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뭐 잡초 때문에 뭐 이게 방치다 하는데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토양 유실 방지하고 또 빗물 저장력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른 데는 잡초를 뽑아가지고 이제 작물 키우는 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제 작물은 크고 잡초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초 생육이 굉장히 늦어요. 똑같은 맛인데요. 이 땅은 토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뿌리 만들기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장마 전에 이제 잡초가 작물을 압도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작물이 더 커요. 잡초가 이제 덜 자라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잡초 때문에 미치겠다는데 저는 이제 잡초가 안 자라져가지고 지금 그 풀 작업 못 하고 있거든요. 장마가 곧 오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장마가 한 일주일 이상 늦어진다 그래서 다행인데요. 지금 아직도 잡초를 못 메고 있고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아마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잡초가 조금 자라고 있죠. 앞도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마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잡초를 멜려 그럽니다. 그래서 작물 자란 쪽으로 뿌리 만들기 이 정도에서 끝내고 또 한 달 반이 넘었으니까요. 뭐 잡초가 안 자라주는 건 어떡합니까? 뭐 더 기다리면 좀 좋겠는데 이제 장마가 오면 안 되니까요. 장마가 와버리면요 못 빼게 되면 작물이 키우는 기간이 없어지거든요. 그걸 놓치게 되면 또 작물 수확량이 굉장히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1주, 2주 좀 늦어지는 거죠. 이 밭은요. 자, 같은 그 농장 아닌데도 이 밭의 그 토양 차이가 크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제 확실히 비교가 될까? 자, 여기는 이제 풀을 키우는 밭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밭 전체의 반은 잡초를 2년 전부터는 이제 풀밭을 만들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이제 잡초를 키우는 이유는요. 저는 이제 가축을 키우니까요. 가축의 먹이의 상당수를 이제 풀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풀을 베어서 계속 잡초 이제 돼지하고 닭을 매일 먹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료를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장 안에서 순환적인 농사. 자, 안정된 생산적인 뭐냐면 이제 최고의 숙성탭이라 그랬죠?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저희들은 이제 반려탭이야 숙성탭이었는데 제가 제일 원하는 숙성탭이 자가 생산 탭이죠. 대개 보면 이제 우리가 1년에 1천만 톤, 식용을 500만 톤 수입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축을 키우지 않습니까? 닭 10마리도 뭐 다 외국 사료니까요. 거기서 나온 퇴비가
이제 우리가 만든 이제 발효탭이 시판탭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입하는 과정에 맹독성 살충제가 뿌려지거든요. 왜냐하면 벌레 같은 것들이 해충이나 그 병균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GMO고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퇴비는 안 되거든요. 시판되는 퇴비는요. 그래서 직접 생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축의 먹이를 풀을 키워서 가축에 먹이니까 최고의 단백질, 영양, 자급자족 원하는, 저는 이제 돼지와 닭은 전부 다 팔질 않습니다. 자급자족이고요. 이제 직접 이제 도축해서 뭐 둬가지고 제가 먹습니다. 집에서 다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단백질. 그래서 옥수수에 그 오메가6 과다되다 보니까 그게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아닙니까? 그런 것들 문제 해결된 정말 최고의 먹거리죠. 뭐 경제적인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뭐랄까 먹는 것만큼 최고로 이제 생산해서 먹겠다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 몸 농사를 최고로 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밭농사를 또 잘 짓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립적인 기술 이제 축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경 보전 농사를 실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또 그 기술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을 또 공유하는 거고 여러분 같죠. 그런데 이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매일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하는 일 중에 이제 돼지하고 닭들 풀 배에서 이렇게 먹이는 거죠. 그럼 또 자라면 또 배에다 먹이고 1년에 한 3번, 4번 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 키우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또 저희 밭에서 나온 풀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옆에 뭐 도로변 어디하고 뭐 또 나무 심어 있는, 과수 심어 있는 그쪽에서도 이제 풀 조달하고 그러거든요. 그쪽에서는 이제 뭐 뿌리 만들기, 이제 무화 같은 나무 같은 게 이제 과수 같은 게 이제 뿌리 만들기 하느라고 이제 한창 이제 그래서 풀을 거의 제거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후반기부터는 풀도 거기서 생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 여유가 많아지는데요. 저 농사는 보시면 이제 아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잡초를 키워서 농사 짓는데 제일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초 때문에 농사 힘들다는데 저는 이제 잡초가 안 자라서 지금 곤욕스럽거든요. 잡초가 더 많이 자라줘야 되고 크게 자라줌으로써 이제 한데 보시면 이제 잡초가 모르다 보니까 고랑이도 풀을 덮어야 되는데 못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을에나 아니면 여름부터는 풀이 토양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풀이 좀 크게 뭐 사진 다 보시다시피 작년보다 많이 자라거든요.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토양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아마 고랑에 좀 풀을 덮을 수 있지 않으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바라는 꿈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잡초 때문에 힘든데 저는 잡초가 없어서 힘듭니다. 농사가요. 그러니까 활용의 방법이죠. 잡초를 뭐 제초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비닐 멀칭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배제한 농사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찾아내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잡초가 제일 농사의 핵심이고 잡초가 없으면 농사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잡초를 사랑한다 그럴까요? 예,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잡초에 밀리는 건 아니고요. 잡초가 많이 자라주길 하면서 농사 짓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계속 이어서요. 그 멀칭에 대해서 유기물 멀칭에 대해서 무경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잡초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어떻게 농사 짓고 있고 어떻게 잡초 같은 거 해결하고 있는지 뭐 병해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거라 봅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